네, 까짓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소정은 며느리 민서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동창회에 가도록 부추긴 것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소정은 자신의 숨겨왔던 과거를 들추게 됩니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죠. 소정이 한때 부산 수산물 유통업계를 주름잡던 자갈치의 여왕이라 불리던 여인이었던 것을요. 결국 소정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며느리 민서를 이렇게 만든 이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작은 아파트 새벽 5시 소정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몸은 저절로 깨어났죠. 70년 넘게 살아온 몸의 습관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재원의 고른 숨소리, 그 옆에서 자고 있을 며느리 민서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집안이 평화로웠죠. 이런 고요함이 소정은 좋았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습니다. 몇십 년 전 그녀가 부산 뒷골목을 주름잡던 시절에 익힌 걸음걸이였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전기밥솥의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곧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울 것입니다. 소정은 창밖을 내다보았죠. 멀리 부산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아침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서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죠.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커피 한잔 할래? 소정이 물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잠이 안 와서요.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정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요. 민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동창회? 그거 좋은 일이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소정이 밝게 말했지만 민서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가기 싫어요, 어머니. 순간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정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죠. 왜? 무슨 일 있었어? 소정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다들 잘 나가는데 저는. 민서가 말끝을 흐렸어요. 소정은 며느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원이 작은 수산물 가공 회사에 다니고 민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림하는 소박한 살. 아마 화려한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민서야. 소정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매기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 재원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이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가서 당당하게 인사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보여줘.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겠어? 소정이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에는 70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죠. 어이구, 말쑥 아지매. 오늘도 오셨네. 갈치를 파는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럼 안 오면 어떡해. 우리 집 식구들이 김씨 아저씨네 생선만 먹는다고 하는데. 소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되나? 오늘 갈치 싱싱한 거 들어왔는데 좀 봐요. 김씨 아저씨가 갈치를 들어 보였어요. 은빛 비늘이 반짝였죠. 좋네. 3마리 주세요. 애인 말쑥 아지매한테는 서비스로 하나 더. 김씨 아저씨가 갈치를 신문지에 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사하는데 뭘 그래. 아니에요. 아지매가 매일 와주시니까 우리도 장사가 되는 거죠.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싸는 동안 소정은 여러 상인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가 그녀를 말쑥 아지매라고 불렀죠.
아무도 그녀가 한때 부산 수산물 유통업계를 주름잡던 자갈치의 여왕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건 10년 전에 묻어둔 과거였으니까요. 시장 한 구석, 오래된 수산물 창고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대장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정이 돌아보니 창고 그늘에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죠. 사람 잘못 봤어요. 소정이 차갑게 말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장님 맞으시잖아요. 저 용철이에요. 예전에. 몰라요. 소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남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평온한 삶이 더 소중했어요. 오후가 되자 민서가 동창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이 옷 저 옷을 꺼내보는 민서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결국 민서는 결혼식 때 입었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죠. 어때요, 어머니? 너무 수수한가요? 거울 앞에 선 민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예뻐. 우리 민서가 제일 예쁘네. 소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모습의 민서가 그 어떤 화려한 차림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진짜요? 그럼. 이 할미 눈이 아직 멀쩡한데. 민서가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화장을 마친 민서가 현관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다녀올게, 어머니. 그래, 즐겁게 놀다 와. 너무 늦지는 말고. 소정이 민서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서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혼자 남은 소정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네. 소정이 중얼거렸어요.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창밖은 금세 물 한 개에 쌓였죠. 재원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민서는? 젖은 우산을 털며 재원이 물었습니다. 동창회 갔어. 아직 안 왔네. 이 비에 우산 가져갔어요? 그럼 챙겨갔지. 하지만 소정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 민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전화해 볼까? 재원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친구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소정이 말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천둥 소리가 아파트를 흔들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소정은 현관 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발소리를 기다리며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을 때 재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재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전화 소리를 못 들었을지도. 소정이 말했지만 그녀도 이제는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정과 재원이 동시에 현관으로 달려갔죠. 문이 열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민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흰 원피스는 붉은 액체에 젖어 있었어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왼쪽 뺨은 부어올라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서야. 재원이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소정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흰 원피스를 적신 것은 와인이었어요. 그리고 민서의 부은 뺨에는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있었죠. 민서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소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죠. 민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재원이 아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온 민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정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민서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부은 뺨을 닦을 때 민서가 움찔했죠. 아파? 네.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누가 때렸니? 재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이 떨렸죠. 강혜린이가. 민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혜린. 그 이름은 소정도 알고 있었어요. 부산의 유명한 수산물 유통업체 사장 강준혁의 딸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 재원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린이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그때 일을 아직도. 민서의 말이 눈물에 끊겼어요. 소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걸음이 아니었죠. 안방 깊숙한 곳, 오래된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구형 폴더폰도 있었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빼곡히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의 실력자들, 그녀가 한때 거느렸던 사람들의 연락처였죠.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소정의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내 새끼를 건드렸구나. 그녀는 폴더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어요. 배터리는 아직 살아있었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로 돌아온 소정은 여전히 울고 있는 민서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평소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 같은 눈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예린이가 저한테 와인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내 부모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 잊었어? 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정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자애로운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한때 부산을 주름잡던 자갈치의 여왕의 눈이었죠.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대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시작될 폭풍은, 부산을 뒤흔들 폭풍은 한소정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10년의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흐느낌만이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어요. 재원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소정은 손에 든 폴더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봐. 소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있었죠.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다들 반갑게 맞아줬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학창시절 얘기하면서. 그런데 예린이가 왔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민서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그때의 공포가 다시 엄습하는 것 같았죠. 예린이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녀 주위로 모였고요. 재원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소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듣고 있었죠.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린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 민서야?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그 원피스 결혼식 때 입었던 거 아니야? 민서가 강혜린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다른 친구들이 다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전 그냥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예린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감옥 간 그 사람 맞지? 순간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예린이가 와인잔을 들더니 어머나 미안 하면서 제게 쏟았어요. 붉은 와인이었어요. 제 원피스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뿐이야? 소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죠. 아니에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들 예린이 편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딸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고. 도둑의 딸이라고. 재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나쁜 년들이. 재원아. 소정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재원은 다시 앉았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예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민서가 부은 뺨을 만졌습니다. 이게 내 부모가 한 일의 대가야. 아직도 부족하지만이라고 하면서 저를 때렸다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소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이제 그만 울어. 내 잘못이 아니야. 소정의 손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어머니, 오늘은 푹 쉬어.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재원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뭘 하실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그저 오래된 친구들에게 안부나 물어볼까 해서. 소정이 빙그레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민서가 씻으러 들어가고 재원도 아내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소정은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소주병을 꺼냈죠. 10년 전 마지막으로 마셨던 그 소주였습니다.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투명한 액체가 잔을 채웠죠. 강준혁.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소정은 한때 부산 수산물 유통업계의 여왕이었습니다. 자갈치의 여왕이라 불렸죠. 전국의 수산물 유통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되기로 선택했죠. 그런데 과거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소정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민서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소정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아버지는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강준혁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죠. 가짜 계약서, 조작된 장부, 모든 것이 강준혁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민서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소정은 그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은퇴를 결심한 후였고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죠. 그것이 후회였습니다. 이제는 달라. 소정이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박용철. 그는 소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폴더폰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철아, 나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대장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네. 대장님, 정말 대장님이십니까? 10년 만에. 그래, 10년이 됐구나. 소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낮에 시장에서 봤는데 못 본 척 하셔서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 지금이 때야. 용철이 숨을 삼켰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두를 모아. 옛날 식구들 말이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모일까요? 내일 새벽 자갈치 뒷골목 창고에서. 네, 대장님. 전화를 끊고 소정은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숨은 실력자들, 그녀가 키운 사람들, 그녀에게 빚진 사람들. 창밖의 폭우는 그치지 않았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울려 퍼졌죠. 소정은 붉은 와인 얼룩이 남은 민서의 원피스를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그 옷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어요. 내 새끼를 건드렸어.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강준혁, 내 딸이 큰 실수를 했구나. 소정은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엔 여자가 받았습니다. 네, 나야, 미영아. 언니.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부탁이 있어. 언니가 부탁이라니.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김미영은 부산 최고의 정보통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미용실. 부산 상류층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녀의 정보원이 있었죠. 강준혁 일가를 조사해줘. 특히 딸 강혜린. 모든 것을 알고 싶어. 강준혁이요? 수산물 유통업하는? 그래. 알겠습니다, 언니. 며칠이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아. 내일까지 1차 보고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소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호를 더 눌렀어요.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누구? 한소정 씨? 네, 접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옛날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물론입니다. 그때 도움 주신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만간 부탁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마지막 전화를 끊고 소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맑아졌죠. 10년의 평화가 끝났습니다. 자갈치의 여왕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부산이 떨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소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번개가 친 순간 그녀의 눈이 번뜩였죠.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적혀있는 이름들을 확인했죠. 최 선장, 아직 원양어선 타고 있겠지.
돌아오면 연락해야겠어. 정 사장, 지금은 횟집 체인점을 운영한다고 들었지. 오 여사, 부산 최고급 일식당의 여주인이 됐다던가. 모두가 그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와주고 키워주고 때로는 구해준 사람들이었죠. 소정은 거실 한편에 있는 오래된 액자를 바라봤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재원과 민서, 그리고 그녀.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선 후였죠.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깨끗한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강준혁의 회사 조사. 둘째, 강혜린의 약점 파악. 셋째,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박. 넷째, 완벽한 파멸. 간단한 계획이었지만 실행은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정에게는 자신이 있었어요. 10살 때부터 자갈치 시장에서 살았어. 20살에 가게를 차렸고 40에 부산을 손에 넣었지. 그녀의 인생은 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강준혁,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소정은 일어서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죠. 멀리 부산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작했고 그곳에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갈치의 여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곧 부산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강준혁 일가는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알게 되겠죠.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밤은 깊어가고 폭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죠. 새벽 4시 자갈치 시장 뒷골목.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둘씩 조용히 마치 물고기처럼 소리 없이 모여들었죠. 오래된 수산물 창고 앞.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소정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구부정한 할머니의 걸음이 아니었죠.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전구 하나가 켜졌어요. 희미한 불빛이 먼지 가득한 공간을 비췄죠. 대장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용철이었어요. 덩치 큰 그의 얼굴에는 감동이 가득했죠. 용철아.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모습을 드러냈어요. 10명, 20명, 모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모두가 그녀의 옛 부하들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짐꾼부터 부산항의 선장들까지 수산물 유통업계의 실력자들이었죠. 대장님이 부르셨다니 달려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최 선장이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10년 만이네 모두들. 소정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장님. 정 사장이 말했어요. 그는 이제 부산에서 손꼽히는 횟집 체인점 사장이었죠. 소정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내가 은퇴하고 모두 잘 지냈나? 대장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좋아. 그런데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내 며느리가 모욕을 당했어. 소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강준혁이라는 놈의 딸이 내 며느리에게 와인을 붓고 때렸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지.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혁이요? 용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사기꾼 놈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었군요. 아직도라니? 소정이 물었습니다.
대장님은 모르셨군요. 그놈이 10년 전에 한 짓을. 용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민서 아버지 일 말이야? 네. 그놈이 조작한 서류로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죠. 창고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대장님이 은퇴하지 않으셨다면 최 선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소정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녀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강준혁과 강혜린의 정보가 적혀 있었죠. 이놈들을 조사해. 모든 것을 파헤쳐. 어디까지 조사할까요? 끝까지. 숨겨진 비리, 탈세, 뇌물. 뭐든 찾아내. 용철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이 번뜩였죠. 그리고 소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갈치 네트워크를 가동해. 모두가 숨을 들이켰어요. 자갈치 네트워크. 그것은 전국의 수산물 유통망을 뜻했죠. 한때 이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의 70%를 장악했었습니다. 서울의 노량진부터 제주의 동문시장까지 소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정말로 네트워크를 다시 가동하십니까?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전국의 모든 수산물 시장, 모든 횟집, 모든 일식당에 알려. 강준혁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10년 만에 듣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대장님, 오 여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최고급 일식당의 여주인이었죠. 제가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말해봐. 강혜린이 다음 주에 호텔에서 큰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약혼 발표를 한다던데요. 소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약혼 파티라. 네. 부산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정재계 인사 3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상대는 누구지? 서울의 대기업 후계자라고 들었습니다. L그룹 막내 아들이요. 소정의 눈이 번뜩였어요. L그룹이라면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였죠. 강준혁이 큰 그림을 그렸군. 네. 이번 결혼으로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 소정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였어요.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이었을까요? 미영아. 김미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언니. 그 파티 자세히 조사해. 누가 오는지, 무슨 음식이 나오는지, 보안은 어떤지,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초대받을 수 있게 해. 모두가 놀란 눈으로 소정을 바라봤어요. 대장님, 그건 걱정 마. 이번엔 우리가 준비할 거야. 소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지.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갈치의 여왕다운 계획이었죠. 정 사장. 네, 대장님. 강준혁 회사의 거래처 명단을 구해. 특히 대형 호텔과 레스토랑 위주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정 사장은 이제 부산에서 가장 큰 횟집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네트워크는 강력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준혁이 최근에 한 큰 거래가 있을 거야. 조사해봐. 어떤 거래를 찾아야 할까요? 수상한 거래. 특히 중국이나 일본 쪽하고 한 거래 말이야. 정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밀수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 성격상 큰 돈을 벌려면 뭐든 할 거야. 특히 딸 결혼을 앞두고는 더욱 그럴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조사해 보겠습니다.
좋아. 최 선장은? 네. 흰머리의 최 선장이 꼿꼿이 섰어요. 그는 한때 소정을 위해 위험한 바다를 누볐던 사람이었죠. 부산항에 드나드는 강준혁 회사 화물선을 감시해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제 부하들이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장. 네. 혹시 일본 쪽에서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어? 최 선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 일본에서 고급 참치가 대량으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치가 사라졌다고? 네. 도쿄 수산시장에서 경매에 나와야 할 최고급 참다랑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야쿠자가 개입됐다는 소문도 있고요. 소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거야. 강준혁이 손댄 게 그거야. 대장님? 일본 야쿠자와 손잡고 고급 수산물을 밀수입하는 거지.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으니 세금도 안 내고 이익은 몇 배가 되겠지. 창고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짓을 돈이 되면 뭐든 하는 놈이야. 게다가 야쿠자와 손잡았다면. 소정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용철아. 네, 대장님. 내 동생이 부산지검에 있지? 네. 검사로 있습니다. 조용히 접촉해봐. 우리가 증거를 잡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알겠습니다. 소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했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 같았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정보 수집, 증거 확보, 네트워크 압박,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죠. 모두들, 이번 일은 조용히 진행해. 아직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대장님. 용철이 대답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대장님, 한 젊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왜 지금이십니까? 10년 동안 조용히 사셨는데. 소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도 있었죠.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참아.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해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럼 각자 맡은 일을 시작해. 사흘 후 다시 모이자. 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고를 빠져나갔어요. 마치 물속으로 사라지는 물고기처럼 조용히 어둠 속으로 흩어졌죠. 마지막으로 용철만 남았습니다. 대장님, 응?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소정이 그를 바라봤어요. 필요한 만큼만이야. 이 일이 끝나면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갈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용철의 물음에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소정의 등 뒤로 자갈치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목소리, 물고기 냄새, 활기찬 소음.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달랐죠. 자갈치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다시 이런 일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좋았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가족과 밥 먹고 TV 보며 웃는 그런 일상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강준혁,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그녀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부산을 비추기 시작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준혁 일가에게는 악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한 소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현관문 너머로 평화로운 집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채로.
그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쑥 아지매의 얼굴을 만들었죠. 다녀왔어요. 집에 들어서며 소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민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나아 보였죠. 시장에 잠깐. 오늘 아침은 특별한 거 해줄게.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 도마 위에 생선이 토막났죠. 마치 누군가의 운명처럼. 일주일 후 소정의 집. 어머니, 정말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민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손에는 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강혜린의 약혼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소정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배달입니다. 소정이 문을 열자 커다란 상자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 드레스야. 소정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은은한 진주빛 드레스가 있었죠. 최고급 실크로 만든 명품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뻐야지. 소정의 손이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녁이 되어 파티장으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아한 드레스, 세련된 메이크업, 반짝이는 액세서리. 정말 예쁘다, 민서야. 재원이 감탄했어요. 민서의 뺨이 발글에 물들었죠. 가자. 늦으면 안 돼. 소정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호텔 파라다이스, 부산 최고급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소정 여사님,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오랜만이네, 박 지배인. 영광입니다, 여사님. 직접 뵙게 되어. 민서와 재원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연회장으로 가는 길, 호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왕족을 대하듯이요. 화려한 연회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 저 사람이. 설마 한소정 씨? 자갈치의 여왕이 왔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정에게 쏠렸죠. 그때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강혜린이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자신만만해 보였죠. 옆에는 잘생긴 청년이 서 있었어요. L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약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린의 시선이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죠. 아, 특별한 손님도 오셨네요. 민서 씨, 어서 오세요.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민서를 비췄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소정이 살짝 손을 잡아주었죠. 그 손길에서 힘을 얻은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축하해요, 예린 씨. 민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샴페인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 내 목걸이. 예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아, 맞다. 예린이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민서 씨가 아까 제 옆을 지나갔어요. 혹시
무슨 소리예요? 재원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CCTV를 확인해봐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호텔 보안팀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큰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죠. 하지만 영상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린이 화장실에서 한 웨이터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게 무슨...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영상. 그 웨이터가 예린의 목걸이를 몰래 빼내 민서의 가방에 넣으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저건 예린이 더듬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입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죠. 강준혁 대표님 계십니까? 선두에 선 검사가 물었어요. 네. 내가 누구야? 구석에서 지켜보던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수갑이 채워졌어요. 준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추가로 일본 야쿠자와의 밀수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동행하시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예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L그룹 후계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죠. 그때 한 노신사가 소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소정 여사님, 오 회장님,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어요.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잠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자갈치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질 텐데요. 소정이 빙그레 웃었어요. 소문이야 어쩔 수 없죠. 하나둘씩 부산의 실력자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민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와인에 젖어 울던 그녀가 지금은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 이제 끝났어. 소정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이미 연행되었고 예린은 충격으로 실신한 상태였죠. 대장님, 용철이 다가왔어요.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소 10년은 나올 겁니다. 수고했어.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서는 계속 멍한 표정이었어요. 재원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정체가 그냥 할머니야. 조금 특별한 과거가 있는 할머니. 소정이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갈 거야.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달콤한 복수였죠. 파티에서 일주일 후 평화로운 아침. 소정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시 평범해진 듯 했죠. 엄마, 출근해요. 재원이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재원아, 괜찮니? 얼굴이.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재원이 억지로 웃었어요. 최근 회사 일이 많아 매일 늦게까지 일했죠. 소정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보양식 해놓을게. 네, 엄마. 재원이 나간 후 민서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재원이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나도 걱정이야. 오늘 저녁에 얘기해봐야겠어. 하지만 그 저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한소정 씨 댁입니까? 여기 부산 대병원 응급실인데요. 순간 소정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
김재원 씨가 쓰러져서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소정과 민서가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여요. 민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원이가, 우리 재원이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국내에 한 분뿐인데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십니다. 그럼 그분을 불러요. 뭐든 할게요. 소정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미 공항으로 출발하셨다고. 비행기가 4시에 출발합니다. 지금 2시 반이니 절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소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재원이 곁에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할게. 소정의 눈빛이 변했어요. 다시 한번 자갈치의 여왕의 눈빛이었죠. 복도로 나온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꺼냈어요. 첫 번째 전화. 국토부 장관님, 한소정입니다. 한 여사님, 무슨 일이? 부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발 LA행 비행기를 멈춰주세요. 뭐라고요? 소정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여사님의 부탁이라면. 하지만 국제선을. 제가 평생 장관님께 아무것도 부탁한 적 없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경찰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세 번째 전화. 대한항공 사장님, 큰 부탁이 있습니다. 소정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1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3시 30분. 대장님, 용철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의사가 탑승 게이트에 있답니다.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고요. 헬기는? 경찰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그때 소정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사님, 김 박사님이 상황을 들으셨답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률이 30%도 안 된다고. 실패하면 본인 경력도 끝이라고. 소정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죠.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소정 씨? 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 전부예요. 하지만 이 수술은 실패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서명이 필요하면 뭐든 하겠어요. 제발.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토록 강했던 그녀가 무너져 내렸죠.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4시 15분. 경찰 헬기가 병원 옥상에 착륙했어요. 김 박사가 뛰어내렸습니다. 곧바로 수술실로 향했죠. 9시간은 걸릴 겁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대기실. 소정과 민서는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 재원이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소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 박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김 박사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성공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안전해요. 그 순간 소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재원이 보였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죠. 어머니, 재원이가 살았어요. 민서가 울며 말했습니다. 소정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재원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복수할 때보다 내가 쓰러졌을 때가 더 간절했어. 훨씬 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용철이었어요. 그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모두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원이가 무사하다는 소식 듣고 다들 소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모두 달려온 것이었죠. 여사님, 재원이는 우리 모두의 조카입니다. 정 사장이 말했어요. 맞아요. 여사님, 가족은 우리 가족이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건 이거였구나. 가족,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1년 후 부산 동래구의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소정은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엄마, 출근해요. 재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죠. 아침은 먹었어요. 민서가 김밥 싸줬거든요. 재원이 활짝 웃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친환경 가방이 들려 있었죠. 수술 후 재원은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친환경 수산물 가공 사업을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죠.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재원이 나간 후 민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학교 가야 해요. 민서의 손에는 두꺼운 전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양생물학 개론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오늘 시험이지? 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볼 거예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해양생물학과에 입학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죠. 파이팅! 소정이 주먹을 쥐어 보였어요. 민서가 웃으며 집을 나섰죠. 혼자 남은 소정은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자갈치 시장에 갈 시간이었어요. 시장 입구. 어이구, 말쑥 아지매.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뭘 사실 거예요? 고등어 좀 봐주세요. 싱싱한 걸로. 당연하죠. 아지매한테는 최고만 드려야죠. 소정이 웃었어요. 이제 아무도 그녀를 자갈치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범한 말쑥 아지매가 된 것이죠. 그게 좋았어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시장을 돌다가 정 사장을 만났습니다. 여사님. 쉿. 그냥 아지매라고 불러요. 소정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어요. 아, 네. 아지매님 잘 지내시죠? 당연하죠. 정 사장도 장사 잘 되고? 네, 덕분에요. 그런데 정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강준혁이 출소했다던데요. 3년 만에 가석방으로. 소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래요? 이제는 상관없어요. 정말요? 혹시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회사도 망했고 딸도 이혼했다면서요. 그랬습니다. 강혜리는 그 사건 후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지금은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죠.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그들도 자기 인생 살겠죠. 소정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정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잎이 하나둘 떨어졌죠. 참 많은 일이 있었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분노, 복수, 그리고 재원의 병.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요. 저녁 시간,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오늘 계약 하나 더 따냈어요. 재원이 기쁜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랑? 민서가 물었어요. 부산 시내 초등학교 급식이에요. 우리 친환경 수산물로 아이들 급식을 만든대요. 와, 대단하다. 소정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정말 사업이 자리 잡아가는구나.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재원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감사가 가득했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잘한 거지. 소정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제 리포트를 칭찬하셨어요. 해양 생태계 보호에 대한 거였는데 A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서가 최고네. 가족들이 함께 웃었어요.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소정은 베란다로 나왔어요.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죠. 어머니, 민서가 옆에 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죠. 고마워. 소정이 차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년 전 일을 말하는 거였죠. 소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특히 재원이가 쓰러졌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수할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내가 이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재원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민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어머니, 민서야 고마워. 우리 재원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재원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도 끼워줘요. 비밀이야. 민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뭐야. 나만 빼고. 재원이 볼을 부풀렸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우리랑 오래오래 함께해요. 재원이 말했어요. 그래야지. 너희들 보는 재미로 살아야지. 소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복수는 달콤했어. 하지만 소정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더 달콤해. 그녀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어요. 더 이상 자갈치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할머니.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평범함 속에서 찾은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